자,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이나 세 종목이 똑같은데요. 9시 땡 하자마자 뭐 이건 준비된 매도죠. 아주 작정하고 쏟아져 내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요. 종목들이 아주 작정을 하셨죠. 그 중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을 까부시면서 효성중공업의 LS일렉까지 지금 동시에 같이 쭉 빠져내려간 겁니다. 오늘 차이가 보이시죠? 왜 저보다 현대일렉을 까고 그리고 동시에 그 뒤로 현대일렉이 급락을 하면서 효성중공업, LS일렉 뭐 이런 종목들도 내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에서 개장 전에 굉장히 강했던 이거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라 라고 얘기를 들었던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눌려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살짝 돌아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하고 있죠. 이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까부시는 용도로 꽤나 자주 쓰였던 종목입니다. 저 앞쪽에서 보면 가온전선을 설명드릴 때, 자, 이 현대일렉트릭은 100배거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저 앞에 보이십니까? 저기, 2020년 3월 16일 코로나 저점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현재까지 16,573% 주가 166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 166배. 뭐 조금 더 뒤쪽으로 조금 더 이제 뒤로 빼서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벗어나서 쭉 돌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 들어오는 단계인 2021년 저점 여기까지로 볼까요? 자, 여기로 이렇게 기준을 2022년 저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주가가 50배가 들어왔던 종목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는 동안에 그럼 주가가 계속해서 실적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실적은 2021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계속 이렇게 퀀텀 리프로 퍽 이렇게 계속 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도 그렇게 움직였냐라면 수시로 이거 여러 번 얘기 들었었죠. 이 피카우셀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이렇게 치고 돌았는데 피카우셀은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피카웃 이게 계속해서 피카웃 노래하면서 중간 사이즈로 이렇게 계속 때려부시는 흐름들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문득 이게 지금 뭐 생각나냐 그러면 자, 오늘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빵 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보시죠. 뭐 나쁜 뉴스가 있나? 자, 현대일렉트릭 올해 수출 목표 뭐 이런 거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살펴보면 아무 뉴스 없고요. LS일렉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 이슈 없습니다. 아무 이슈 없죠? 전력기기 다시 간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와 있고 없어요. 아무 이슈 없이 그냥 깐 겁니다. 이제 그냥 깠는데 물론 이 뉴스의 경우에는 지금 까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건 보니까 문득 작년도 이맘때 얘들이 장난치던 거 생각나요. 자, 현대일렉트릭 작년 이맘때 자 백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거 작년 한 해 동안 수십 번 더 얘기 드렸던 얘기죠. 이 웃기는 새끼들의 장난질. 그 이전에도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보면 2024년도 주가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 들어가고 나면 꼭 이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4년 초 상반기에 이렇게 전력 설비주 슈퍼랠리 나오고 난 다음에 요때도 요런 짓을 하면서 장난질을 치고 주가 깨트리고 장난질을 했었고요. 역N자로. 그 다음에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역N자로 갖다 때려 부시는 이 짓을 했었죠. 이때 매도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전년 대비 수주 7% 감소.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요. 그런 거 있었는데요. 이 성장률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얘들이 2023년도 조선주도 2023년부터고요. 방산도 2023년도고요. 화장품도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카웃이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직접 가서 살펴보세요.
방산주 피크아웃, 전력설비 피크아웃, 화장품 피크아웃, 조선 피크아웃. 그래서 얘들이 언제부터 피크아웃을 외쳤나 살펴보시면 다 2023년 하반기부터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가짜는 소리인지 이게 대표적으로 얘기 드렸던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 7%의 수주 감소다 이거야. 그러면서 피크아웃이랍니다. 피크아웃 확실하대. 전년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대. 전분기 대비로는 68%의 증가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년 대비로 올라가는 거. 그거 왜 그거는 비교를 안 하지? 왜 전년 대비만 비교를 했지? 전년 1분기가 일시적으로 나빴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전년도가 전년도 동기가 그때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거나 혹은 전분기가 일시적으로 또 굉장히 나빴다든가 전분기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나빴다라고 하면 전분기 대비에 68% 증가라는 건 큰 의미는 없죠. 또 반대로 전년 동기가 가장 강하게 수주고를 받았던 구간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7% 내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방하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의 수치가 다르다 그러면 그 앞쪽에서까지 비교를 해야지. 왜 띄우고 전분기 대비로 올라 들어가는 건 빼버리고 전년 대비로 7% 감소했다 요거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강조를 하면서 피크아웃이라고 우기냐고. 실제 들어가서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크아웃이라고. 검색도 안 나오네. 자, 이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게 나오잖아요. 피크아웃 우려. 이게요. 이거 피크아웃이요. 지금 앞쪽에서 보면 계속 피크아웃이에요. 계속 피크아웃. 저 앞에 202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크아웃입니다. 4분기 실적 나오자 또 그 전에 피크아웃에다가 피크아웃 우려 지운 이렇게 나오죠. 그러더니 2분기 이렇게 또 1분기 실적 나올 때 되니까 또 피크아웃 우려. 맨날 이렇게 피크아웃 우려 2023년도 계속되는 겁니다. 화장품주는 한 달 걸러가지고 한 달 걸러서 피크아웃이라고 계속 우기던 종목인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로 골 때리는 게 작년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작년도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사이에 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자고 일어나면 몇백억 달러 그래서 작년 1분기 동안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게 1,500조 투자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에 1,50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 같은 경우 그럼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또 그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68% 수주 증가하는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 가지고 7% 요거만 딱 찍어내가지고 얘들 그전에도 그랬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줄어들었다고 뭔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전 연도 같은 건 1,300억에서 3,0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00 몇십 %가 증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00억에서 6,600억으로 해가지고 또 100%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700에서 9,500까지는 이제 100%가 50% 증가잖아요. 9,500에서 이제 1조 2천억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금액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율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으면 현대일렉이 삼성전자 제껴버리고 시가총액 1위 하지 왜? 하나에어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얘네들이 시가총액 1, 2, 3 하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계속 더블 실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얘들이 1, 2, 3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 성장률이란 건 당연히 줄어드는 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야, 너네 경제학 하나도 안 배웠니? 에? 그런데 얘네들은 뭔 소리 했냐 그러면 성장률이 줄었다 이거야. 성장률 줄어들었다고 피크아웃이래. 아이 뭐 이런 호로 새끼들이 다 있냐 이거야. 에? 이게 지금 다시 이게 왜 이 생각이 드냐 그러면 오늘 뉴스에도 그런 거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얘네들이 꼬투리 잡았던 걸로 치면 여기 갑자기 두들겨 팰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반도체보다 지금 더 떨어지고 있죠? 예, 요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핑계를 잡아서 두들겨 패놓고는 뭘 했냐 그러면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 같은 종목에서도 나왔었고요. 이 현대일렉트릭 있었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실리콘2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거예요. 이건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잖아요. 현대로템 재작년이 됐네요. 2024년 11월 26일입니다. 날짜까지 기억해. 얼마나 이가 바득바득 걸렸는지.
그렇죠? 맞죠? 11월 26일 날 이날 무슨 소리를 하면서 두들겨 팼냐 그러면 미국 국방 예산 삭감 우려. 미국 국방 예산 삭감하는 거하고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하는 현대로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면서 주가 까놓고는 뭔 짓을 했냐라고 하면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주가 까 부셔놓고는요. 좀 더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쭉 샀다가 이제 차익 실현 쫙 들어가죠. 이제 차익 실현 이제 쭉 샀던 거 차익 실현 쭉 고가에서 차익 실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쫙 샀던 거 지금 고가에서 차익 실현 이렇게 쫙 다 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 지들 이제 차익 실현을 실컷 다 해 놓고는 이제 핑계 대면서 까부시는 거죠. 에? 이렇게 핑계 대면서 미국 국방 예산 삭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까부셔 놓고는 그런 뒤에서 이렇게 다시 받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수정해서 날짜 살펴보게 되면 이 오른 짓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요런 틈을 노려가지고 되사 들어가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6일에 이런 개소리 하면서 까놓고 그 다음에 잠깐 쇼커버 한 다음에 다시 이거 한번 더 까가지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 잔뜩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틀비틀해서 올라와서 다시 눌리고 요런 짓 하면 개인 투자자들 팔거든요. 그 사이에 뒤로 이렇게 채워가죠. 몰상식하게 개인들은 다 팔고요. 뒤로 이렇게 신나게 채워 들어가서 팔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화장품에서 이 실리콘2 같은 기업의 경우에도 이 실리콘2 저 앞쪽에서 제가 얘기 드리죠. 얘 운임을 이유로 운임 2%입니다. 비율, 그 비율, 운임이 차지하는 비용이 2% 차지하는 거예요. 그 2% 차지하는 운임을 가지고 운임 피크아웃을 무려 6번을 걸쳐서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라고 주장을 했던 종목이죠.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 아마존 매출이 빵원 중간에 한 번 있고요. 나머지 6번은 전부 다 운임 때문에 피크아웃이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로 수출하는 회사는 뭐 실리콘2밖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밑으로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까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죠. 아마존 매출이 빵원. 아마존 매출이 빵원이면 이게 끝나냐고. 이건 결국에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때려놓고는 그러고 뒤로 보시면 이렇게 다 사가됩니다. 결국 개인 다 털리죠. 이거 그리고 바로 이 종목 이제 똑같은 구조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작년도에 저기 자 이렇게 들어와서 커버 들어왔다가 일단 고가에서 차익 실현 들어가죠. 차익 실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깔아 뭉개고 요때 같은 경우 보면 3월달인데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누릅니다. 이렇게 빡 이렇게 눌러 놓고는 그리고는 뒤에서 이렇게 채워 들어가죠. 이렇게 쭉 보시면 다 털어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 그래 앞에 종목들 그런 것처럼 까 눌러놓고 그리고는 뒤로 이렇게 채워 들어가요. 이런 흐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왜 이 생각이 갑자기 나냐라고 하면 자 이거 오늘 지금 올해 수준 목표가요 10%밖에 안 된대요. 자 수준 목표가 제가 수준 목표 자체가 매출 목표 4조 3천억 수준 목표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수준 이렇게 돼놨죠? 자 이미 받아놓은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요. LIG 넥슨에서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방산에서는 LIG 넥슨 LIG 넥슨이 방산주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연도 매출 대비로 이제 수주 잔고 연도 나잖아요. 3년치 수일감 쌓아놨다, 뭐 5년치 일감 쌓아놨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방산주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일감을 쌓아놓은 회사는 넥슨입니다. 넥슨. 그런데 맨날 방산주 중에서 우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회사죠. 왜? 넥슨을 가지고 롱숏 게임을 벌이는 타켓이 넥슨이니까요. 방산의 롱숏 게임을 벌이는 타켓이. 이게 여기 이 전력에서는 효성중공업이라 LS가 아니고 롱숏 게임을 벌이는 타켓이 바로 이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쌓아놨던 거라든가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10%밖에 안 된다 이거야. 전년 대비 10%밖에 안 된다.
앞에 했던 작년에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수주 사이클이 둔화되고 있다. 되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면 그대로 하면 지금 딱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주 사이클이 둔화가 되고 있다. 예? 이게 뭐예요? 여기 딱 보니까 숫자 보니까 10%밖에 안 되네. 예? 성장률, 그전에도 성장률 둔화라고 개소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역시 마찬가지 수주 전년 대비 7%나 감소했다고 작년에 깠던 이게 있고요. 그럼 요게 이런다면 10%밖에 안 된다. 수주가 둔화되고 있다. 요런 소리가 진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똑 떨어지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놀이란 얘기입니다. 요런 식으로 나오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우선 단기로 빡 해가지고 까고 미리 재놓고 들어가는 케이스 하나. 만약에 이런 소리가, 이런 리포트가 한번 나오면서 이게 쭉 음봉으로 이렇게 쫙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렇게 뚝 떨어진 다음에 당일날 이렇게 꼬리 달고 이런 게 돌아 나올 텐데, 요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대놓고 공매도를 때리는 경우죠. 저 앞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는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공매도 때리는 경우에는 밑으로 추가로 조금 더 빠져 내려오는 흐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액션이 떨어진다 그러면 액션 떨어져 가지고 깊숙하게 뭐 한 이 정도 자리라 그러면 1차 한번 여기서 다 받지 마시고요. 한번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끄럼틀 타고 떨어지는 흐름 나오게 될 거예요. 추가로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거 앞쪽에서 다 똑같은 종목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실리콘2 같은 케이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대놓고 공매도 때리고 추가로 깔아뭉개죠. 대놓고 공매도 때리고 추가 깔아뭉개고요. 앞쪽에 현대 로템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야. 대놓고 깔아뭉개 놓고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밟아. 그래야 개인들이 떨려져 나가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개소들이 이제 한번 우선 꺾어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소들은 이제 본격화하면서 까서 뭉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를 저가 매수 기회, 저가 매수 찬스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게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방산에서도, 조선에서도, 화장품에서는 이미 벌써 상당 부분 진행을 됐죠. 거의 대부분 APR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을 다 까버렸고요. 이제 조선에서 그러고 있고요. 지금 연락에 까들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산, 전력, 여기까지 다 동일하게 다 쓰이는 섹터들입니다. 같은 수법.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내려오면 받고요. 자, 내려오면 받고, 잠깐 놀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뭐해? 손가락 빨아?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죠. 오늘 같은 종목들,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도 뭐 롱숏데이, 그렇죠. 이제 개별 종목 쪽에서 오늘 같은 날 개별 종목, 그리고 저가 쪽에서 찬스가 들어오는 날이다. 이미 ADR 활용법을 통해서 천재투자TV의 투자 기법에 보면 ADR 활용법이라고 나옵니다. 딱 그 숫자 보면 다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이제 그런 거 보시게 되면 오늘 어느 쪽을 노려야 되는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난 간단하게 오르고 도움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르고 들어오면 이게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쭉 방 열어놓고 다 다른 이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특기가 다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이 겹치는 경우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다 다른 종목을 다루게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쪽에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약세장이니까요. 이제 틈새 개별 종목을 잘 다루는 분들이 유리하죠. 이런 분들 이렇게 완전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들 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놓고 살펴보시면 되고, 또 뭐 이렇게 최근에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렇게 뭐 하이닉스 미치게 달렸다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방향 잡아드리면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짝을 맞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혹은 뭐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 잘 맞는 쪽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건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쪽 방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하고 잘 짝에 맞는 분들 찾아 들어가시게 되면, 그렇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반토막 계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반토막 계좌 맞춘 건 작년 상반기 벌써 다 끝난 얘기죠. 작년도에 다 끝났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따블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역시 마찬가지 지수 질주와 함께 굉장히 성적이 좋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